그럼 전 정권의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인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말이었죠. 당시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계로 알려진 박민영 대변인,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 구원을 했었는데요. 이 발언,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로 받아들였다는 조선일보 칼럼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리를 잘못 건드린 불똥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내부 총질 문자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박 대변인의 발언, 당시에도 내부 총질로 보이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죠. 그래도 우리가 자정 능력이라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는 목소리에서 이 뭔가 지난한 민주당과의 사투 밖에서 나온 이 한 번의 이 울림이 외침이 그마저도 내부 총질이 된다면 저는 이건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변인의 기대가 컸던 걸까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나 봅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접한 이준석 대표 한마디로 발끈했는데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라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의 답변도 직격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박민영 대변인과 도어 스태핑 당시 윤 대통령 옆을 지킨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을 직접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박 대변인은 선무공신, 강 대변인은 호선공신에 빗댔습니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운 장수를 뜻하죠.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반면 호선공신은 선조를 따라 의주까지 피난길 시중을 든 신하를 말합니다. 호선공신 강 대변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인선 대변인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박민영 대변인은 할 일 이상의 용기와 책임의식을 갖고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선조는 누굴까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는 윤 대통령의 인사자평, 국민 여론은 정반대죠. 부정평가 항목 가운데 1위가 인사, 2위가 무능이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인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적재적소의 인물이 선정됐다고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관행에 묻혀있던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 여론을 무시해서 가서는 안 된다. 정우택 의원의 이 발언도 내부 총질로 봐야 할까요? 내부 총질러로 찍힌 이준석계, 이게 진짜 내부 총질이라 화끈한 화력쇼를 선보였습니다. 이준석계인 국민의힘 임승호 전 대변인, 윤 대통령의 어록을 활용해 윤 대통령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는 당대표에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 대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수위가 좀 센데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우리 이준석 대표 간에는 이미 신뢰에서는 금이 갔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한 전국 상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오늘 이 절차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당이 비상 상황인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안을 마련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적 54명 중 40명이 모여 10시 30분 회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먼저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결론이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비상 상황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회의 도중 먼저 자리를 뜨는 등 이견도 여전했습니다. 어제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당헌 개정안을 따로 내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도 지도부가 냈던 안건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면 다음 주 화요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빠르면 그날 비대위원장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강버들입니다. 네? 하태경안 채택 안 된 거. 네. 그 상임 정국위가 이준석 대표 복귀 불가 내린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복귀 불가, 이게 내가 당헌 당규상에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 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즉시 최고위원회 지도부가 해산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당 대표의 사고 유무와 관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 대표의 직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헌 당규상에 그게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내렸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결론 내려 당헌 당규상에 그 있다니까. 당헌 당규상에 그게 적혀 있다니까요. 예. 누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대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때 지난 7월 11일입니까? 그때 직무대행 체제냐 아니면은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야 되느냐 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 검토와 토론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당헌 당규상으로는 두 가지 것이 안 되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당헌 개정을 해서 이제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입장을 냈죠. 상임 전국위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가 말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보통 반기를 드는 행위다.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 얘기도 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사람,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간호다. 삼성간호가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아는 삼성과는 좀 다릅니다. 3명의 성씨를 모셨던 사람이다. 이게 삼국지 여포가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삼국지 5번을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윤석 대표가 저 얘기를 썼습니다. 삼성은 여기에서 제 추측으로는 반유홍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하시죠. 뭐 반기문, 유승민, 홍준표라고. 저는 성만 일단 이름은 김근식 교수님이 말한 거고요. 예, 뭐 반 씨도 많잖아요. 예. 많지는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비상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했으면 비대위 체제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열릴 페북하면서 지금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상임 전국에서 오늘 이게 결정이 됐고 9일날 이제 전국에서 의결이 되면 사실 비대위로 가는 건 정리가 된 겁니다. 예. 물론 그 자체 과정의 절차상 논란이나 무슨 해석상 논란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의 내부에서 정당의 구성원들이 빨리 이 정리를 하자, 수습을 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이 의결 기관을 통해서 의결을 했으면 저는 그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이제 봉쇄가 된 겁니다. 봉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 만큼 다음에 전국위를 열어서 비대위로 간다면 비대위 체제 하에서는 그리고 다시 열릴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로운 지도부에서는 핵관들도 저는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던 강대강의 극한 대결에 양 당사자들이 서로 책임을 지고 이 선에서 물러나고 이제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정권교체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전 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불안의 씨앗을 잉태하고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명이잖아요. 이름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하시는 거죠. 다선 의원들 뭐.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정치 짬밥이 꿰나대고 대통령 의정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들일 텐데 40분이 모여서 무려 10표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다시 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할 때만 해도 저 뭐 하나만 하는 얘기를 저 한다고 저 통과가 되겠어? 예. 논의나 되겠어라고 저는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저도 그렇게 봤는데 40명 중에 무려 10표, 4분의 1이 그럴 수 있다라고 반란표를 지금 심어 놓은 것이거든요. 당장은 얘기가 됐지만, 당장은 통과가 됐지만 이것이 상당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 또 제가 뭐 함부로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오세훈 시장 등 이런 그룹들과 함께 움직일 사람들이 안에 상당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 결국 만만하게 정리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10명이나 그랬다는 것에 놀라운 숫자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10분이나 저렇게 생각하는가. 그만큼 비대위가 출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구나. 뭐 인정합니다.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유희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발언한 거 보면은 수긍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항상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어찌되었건 개인 비리가 없었다면, 의혹이긴 하지만 아직 그게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에요. 이런 걸 처음 우리가 당했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문자도 공개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당이 수습해가는 모습과 반대로 이준석 대표 개인의 결기는 점점 세지고 있다. 그게 걱정인 거죠. 저는 일단 뭐 기권도 4명이 있습니다. 정확히 보니까 40명의 상임 전국위원 중에 25%인 10명이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뜻과 반대로 투표를 했고 25%가 그리고 4명 10%는 모르겠다. 기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표가 나온 거 저도 좀 의외였는데 저는 이걸 반란표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우리 당 내부에 그래도 건강한 비판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는 걸 저는 확인해서 저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절차상의 논란이 반란표를 던지실 생각이었군요. 아니 저 상임 전국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었다면 아주 불참했을 겁니다. 기권 10%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절차상 논란이나 해석상 여지에 대해서는 사실 윤 대변인이 말한 대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당은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도 다 덮고 가자는 것이 좀 과반수가 넘었던 거기 때문에 그 방향이라는 게 대통령의 내부 총질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우습다는 거죠. 양쪽 당사자가 다 물러난다면 저는 충분히 기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식 화법에 따르면 그 반란표 25%도 내부 총질이죠. 아니죠. 내부 총질이죠. 아니 잠깐만요. 건강하고 제가 좀 더 할게요. 문제 제가 좀 제기를 더 한 할게요. 거죠.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럼 저도 내부 총질에서 그러면 뭐 잘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건강하고 합리적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도했죠. 이렇게 하려고 방식과 행태가 가도했던 도대체 거죠. 4월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조사, 윤리위 연다, 안 연다, 이번에 조사하래, 다음에 일주일 미뤘네 이렇게 했냐고요.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했냐고 국민들을.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정리를 차라리 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딱 우리가 보기에는 두 가지 사자성어로 정리가 돼요. 사자성어로. 예. 아슬아슬 우왕좌왕. 사자성어가 사자성어예요. 내로남불도 사자성어라며요. 제가 그걸로 징계 먹었잖아요. 2008년에. 그래서 심각하다 봅니다. 아까 우리가 24% 지지율 나왔을 때 보수층도 이제 등을 돌렸구나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려하셨잖아요. 이게요, 당의 속에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그나마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참는다 이런 모습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병이셨잖아요. 우리 내부의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용병 후보 아니었습니까? 왜 심해요? 영입 인사죠. 용병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지지율이 더 추락하면 이제 당이 등을 돌릴 겁니다. 보수층이 등을 돌리지 않아요. 김정 의원이나 우리 김 플러스 소장님이 당이 지나치게 돌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건데요. 국민의힘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 이야기 좀 해봐. 국민의힘은 민주당 경이랑 달라요. 그렇지. 뭐 등을 돌린다 그렇게 야박하게 안 합니다. 총을 용병이라뇨. 그런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왜 영입 나쁜 인사라고. 단어예요? 아니 용병은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40명 중에서 10명이 이제
반란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반란표라기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나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수긍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준석 대표만 좀 수긍을 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해서 이 당의 내용이 정리가 되면 마지막 남은 과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도 이제는 좀 반성하고 성찰해서 아 내가 핵관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핵관도 내칠 수 있는 과감한 변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